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세 잘 유지하면서 오후장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6%, 코스닥은 0.3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다소 좀 쉬어가고 또 부진했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들인데요. 그동안 실적 중심의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이 종목들 조금 더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과 실시간 채팅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최춘성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전화 상담으로 받아봤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7,100원에 50%예요. 17,100원에 50%.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좀 손실이 그래도 많이 나신 상황이네요. 지금 9,19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손실 좀 크신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7,100원에 매수를 하실 때에 네. 어떤 기업으로 알고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요거를 작년 12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1월 달에 그 미국에서 열리는 그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었는데 주가가 그 후로 계속 빠져서요. 네. 그러다가 계속 빠지다가 한 몇 주 전에 올라왔다가 회사에서 무상증자 그 공시가 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0.5주 났었는데 그날만 잠깐 반짝하고 그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예. 무상증자는 보통들 다 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팔고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지금 뭐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각종 기업들이 주가를 조금 방어하거나 주가 상승을 꾀보려는 용도로도 무상증자, 유무상증자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도 뭐 조금 더 주가에 활력을 넣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일단 참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정말 기술 수출이나 뭐 동일한 이야기지만 라이센싱 아웃이나 뭐 임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뭔가 좋은 소식이 하나 딱 나와주면 그 이후에 주가는 참 좋을 텐데 그때까지 지켜내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끌고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기업들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청자님께서 이제 지난해 12월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단가가 17,100원이세요. 네네. 네, 이게 수정 주가를 적용한 단가가 맞으실까요? 네? 못 들었습니다. 수정 주가
그 아, 권리락을 받은 예. 단가가 이거 맞으실까요? 예, 제가 처음에 샀던 게 17,100원이고요. 예, 권리락은 이제 9,470원에 됐는데요. 예, 제가 이걸 매수하고 조금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났다가 예, 계속 그때부터 흘러내린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서요. 네,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일단 아니세요.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시고 비중이 일단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로 이 기업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회사 IR 담당자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그 혹시 통화를 해보셨을까요? IR 담당자랑요? 예.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주주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IR 담당자 이렇게 HTS에서도 대표 번호 및 IR 담당자 번호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의 이슈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에도 위험도가 적은 차트상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러한 섹터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뛰어넘는 요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시청자님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손절할 라인은 절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손절보다도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비중이 일단 크시니까 재차 반등할 때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14,000원 언저리를 한 번에 뛰어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정말 죄송하지만 손절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공을 들여서 공부를 꼭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를 그냥 홀딩하고 가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현 구간에서는 홀딩입니다. 손절을 할 라인은 아니에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예. 12,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손절은 현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기술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유념해 주시고 비중이 크신 만큼 뭔가 더 공부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손절할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일단 다른 이슈 나오고 그 뒤에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후성이요. 후성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3,200원 40%요. 14,200원에 40%. 알겠습니다. 13,200원에 40%네요. 지금 손실이 좀 나신 상황인데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를 연초에 좀 하셨나 봐요. 1월 달에. 네네. 네, 욕심을 좀 많이 부리셨네요. 네. 어쨌든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물타기 했어요. 비중을 담으시는 게 사실 내려오는 구간에서 계속 담으셨죠? 예, 조금씩. 사실 다음부터는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하락의 안정을 찾고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시간적으로 물론 이게 손실폭이 줄어드는 느낌이어서 조금 심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계좌 파이는 더 계좌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관련해서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안 좋아서 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추세 전환으로 살짝 돌아갈까라고 조금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자리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뭐 바로 반등이 추세 전환이 나와서 14,000원 뭐 그 고가를 좀 넘겨주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1, 2개월 정도, 지금 1개월 정도 조금 횡보를 했어요. 일단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박스권 만들고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이 종목은 뭐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일단은 뭐 지금은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 오늘은 좀 자동차 관련주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뭐 관련주들 해가지고는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뭐 이 종목은 천천히 가져가실 때 만약에 비중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조금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12,000원 정도 한번 보시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신 것보다 사실 매물대 오면은 어느 정도 덜어내고 바닥에서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사실 지금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거의 매물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올라오는 건데 나는 그냥 평균 그 단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매물이 또 출회될 때 또 시간적으로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단에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점은 한 10,000원 정도는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9,000원 정도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져가시면서 목적으로 좀 했거든요. 네, 목표가 궁금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손절을 일차적으로- 하더라도 네. 그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12,000원 보시는 게 맞고요. 2차적으로는 14,000원 구간.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은 보이는 구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이 뭐 적으시다면 추가 매수 기회도 있겠고, 뭐 상승까지, 물론 뭐 매수가를 좀 높게 말씀드리면 심적으로는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마음을 먹으셔도 만약 내일 움직이지 않고 모레 움직이지 않으면 내 체력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비중 관리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론 14,000원 구간 이상은 넘어가 줄 거예요.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일단 그 점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비중이 좀 크셔서 그 부분 조절해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슈프리마요. 슈프리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2,300원에 30%. 32,300원에 30%. 왠지 느낌에 저번에도 한번 종목 상담 보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전에도 네.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맞아요. 허반석 위원님이 가지고 상담 있으라고 도와드릴게요. 가지고 있었는데.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32,300원의 슈프리마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을까요? 기간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 위원이 예. 그냥 4분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보유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세월이. 예. 시간이 조금 걸리셨는데 지금 슈프리마의 아주 장기 차트입니다. 17년도 저점을 중심으로 최근의 저점까지 보면 역사적인 저점들을 거쳐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의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고 좀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바닥 중에 예. 진바닥으로 보여지는 추세 라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은 굳이 손절을 생각하실 라인은 아니세요.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주어지면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실적이 지난해까지는 또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코로나19 여파도 분명히 어느 업황을 망라하고 모든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든 게 기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슈프리마도 참 17년에도 바닥 한 번,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속적으로 이 추세 하단부의 바닥은 찍어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세 바닥을 한번 찍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지금 떨어질 확률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셨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건 아시죠? 예,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혹시 시청자님 휴대폰 잠금을 하고 계실까요? 휴대폰 요즘 젊은 친구들도 보고 하면 지문으로 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특허 관리도 잘하고 있고 한데 이제 뭐 휴대폰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비밀번호보다는 바이오 인증을 통해서 홍채라든지 아니면 손에 있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손목에 있는 혈관 이런 것까지도 조금 보안 산업은 강화되면 강화됐지 앞으로 촉망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보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6,500원 아래에서 조금씩 더 모아보셔서 단가를 좀 낮춰주시는데 이미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 추가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3만 원 언저리 오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한 번 더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네, 조금 더 힘내보셔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좀 더 낮은 가격대에서 하시길 권유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30만 원에 10%. 네, 얼마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0만 원에 30만 원의 비중은요? 10%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너무 도와드릴게요. 안 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일단 어제 매수를 너무 안 언제쯤 갔어요. 하셨을까요?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좀 한 2달 됐나 봐요. 2달 정도? 그 수익권에 가셨는데 안 파신 거예요? 네, 그때 못 주고 안 팔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30만 원 정도 지금 구간 좀 굉장히 간당간당해요. 일단 지금 30만 원 구간은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뭐 최대 많이 열어두셔도 28만 원 정도는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끌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때는 좀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완만해졌어요. 이 말인즉슨 좀 힘을 잃어간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목표 구간은 34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매매한 그런 뭐 끌어온 기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가격대가 뭐 수익권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 자체는 뭐 11만 원 이 구간부터 지금 33만 8천 원 구간까지 거의 3배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래 쉬어갈 수 있어요. 흐름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관망하시고 추세가 강하게 좀 돌지 않으면 일단은 다 파시고 좀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좀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이 되면 재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대한유화 들어갈까요? 네? 대한유화 들어갈까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 네. 거기 낫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종목은 지금 뒤에 네. 다른 분들도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해야 되겠어요? 네. 어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일단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은 계속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한진칼요. 한진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좀 비싼데. 매수가는 7만 원 넘어요. 네, 정확히 7만 얼마 정도 될까요? 7만 한 4천 원 정도 됩니다. 7만 4천 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한 20% 됩니다. 비중 2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이 이제 해소가 됐다 이런 기사 들려옴에도 오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허만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러면 수익권에 있으실 때가 있으셨죠? 네네. 왜 매도를 안 하셨을까요? 못 보고 그랬어요. 아, 못 들여다보셨어요? 네네. 아,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내내 거의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로 그 지분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기업은 돈을 버는 것과 비례해서 주가도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면 오히려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갔던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얼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뭐 포함을 하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진칼에서 떼어버려도 되는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간 경영권 분쟁을 다퉜던 사람들이 지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네.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읽어본다라고 하면 네. 화면상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이 매수하기 참 좋았던 언저리예요. 그리고 그 라인을 잘 맞춰서 지금도 그 라인에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네. 한진칼이 지주회사격으로 있고 그 아래 자회사로 대한항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다가 네. 이제는 백신 효과가 있고 백신 여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행이 재개가 되고 해외여행도 가게 되면 네. 자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지주회사도 연결 이익으로 잡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한진칼도 일단은 이 추세 하단에서 자리를 잘 다지고 나서는 그 실적 이슈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와야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읽혀지고 있어요. 네. 매수가가 8만 원이 또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손실 구간이 속 쓰리실 수도 있지만 네.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재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이 재개되고 비행기가 더 많이 뜨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한 번 더 주식창 열어보시고 한진칼 보시고 그때 가격이 7만 원은 왔다 싶으면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그 시기에 전략을 한번 또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태에서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 보여요. 예. 더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구간에서 위아래로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깊게 확 빠지거나 또 그럴 이슈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많이 뜨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손절보다는 보유하시는 위치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시간이요. 네, 시청자님 보유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호석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6만 3천 원에 비중 12%입니다. 아무래도 이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도 전망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금호석유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딱 찍어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하단 한 11선 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뭐 많이 열어두시면
조금 끌어가실 생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61선 지지받는 선에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살짝 상승이 나오고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눌림 구간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상당 목표는 30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자리 가면 또 꼼짝거리다가 밀릴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다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61선만 잘 타고 잘 끌어가시면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유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기사들 뭐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하신 거지만 관련 기사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가격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쯤에서 잘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룩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450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유상 증자를 하게 됐네요.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3,450원에 5% 필룩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격적인 전략에서는 바닥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5%시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으로 이 기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거래소 종목이에요. 하지만 기업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세전 계속사업이익도 적자 지속과 당기순이익도 적자 지속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미상환 전환사채도 꽤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무리 깊어야 3,000원 언저리에서 또다시 바닥 지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차트 흐름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기업의 다시 핵심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급하게 실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네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윤을 낼 것인가, 실적과 매출을 올릴 것인가를 확인하신 이후에 비중을 늘리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 가격적인 전략은 유효하게 접근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상승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더 열심히 그리고 이윤을 낼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하신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유하시고 비중 축소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0.85%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3,113.6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오늘 장 초반부터 3,100선 뚫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장 초반부터 강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잠깐 좀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3,1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3,11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장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요. 기관들도 오늘의 수급 들어옵니다. 기관이 3,740억 원, 외국인이 5,66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9,51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하고요. 코스피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보시면요.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29% 상승하면서 8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좀 더 돋보였죠. 0.36% 오늘 상승하면서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26% 빨간불 켜고 있고요. 37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상승합니다. 7만 4,500원입니다. LG화학도 오늘 강세 보입니다. 1.34% 상승하면서 83만 원 회복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 또 두드러지는데요. 현대차가 6% 이상 반등을 하게 됩니다. 6.62% 상승하면서 23만 3,500원이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7% 하락, 셀트리온은 1.39% 조정받고요. 삼성 SDI가 0.15% 상승하고 카카오도 빨간불 켰습니다. 0.60% 상승하면서 5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하면서 0.43%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969.92포인트 상승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960포인트를 뚫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상승하면서 뚫어주고요. 어제도 96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장중에 좀 약했지만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상승하는 모습. 969선대, 아마 70선대를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33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7억 원 매수, 외국인이 109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파란불 켜고요. 2.14%, 1.06% 각각 조정을 받습니다. 펄어비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56% 상승하면서 32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AB는 2.88% 조정으로 37,050원,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보합권으로 5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76% 나타나고요. SK머티리얼즈가 4.60%나 상승합니다. 33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N이 0.74% 조정 나오고 CJENM도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0.71% 상승하면서 9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강세가 조금 더 돋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오늘은 좀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상황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춘성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조금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 어제는 시장에 반응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엇박자를 좀 만들었어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 수급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꺾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시되 투자나 이런 정책 관련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는 정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 반드시 넣으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도 조금 이틀 정도 연속성을 띄워줬습니다. 일단 차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수급이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도를 하거나 사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만 잘 개선이 되면 충분히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부활절 시즌, 미국,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종목들이 잘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시즌이 끝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삼고 대응을 하신다면 추후에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허만석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량을 약 30% 중반까지 미국에서 생산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 기준을 보면 약 12, 3% 정도만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더 치고 올라가기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의해서 조금 더 분발을 하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섹터에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투자나 캐펙스 증가가 될 때에 수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도 오늘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 시장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고요. 하지만 환율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국의 국채 수익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불쑥불쑥 조정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3월달 내내 드렸고 4월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강한 모습들이 나와서 참 다행이고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그리고 1, 4분기가 이제 마감이 됐고 2, 4분기 시작이라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 빠르게 실적 장세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먼 미래 실적을 당겨와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차치해 두시고 빠르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플러스 이익을 보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플러스 이익을 내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셨다면 4월, 5월이 조금 더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적절한 흐름을 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려보시도록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이 테마성 장세가 끝나기 전에 포트폴리오 구비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놓으신다면 4월, 5월이 조금 더 한결 가볍게 수익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더 강한 우리 6월 FOMC 전까지는 상승이 좀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 혹시 내 종목이 안 간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잘 보면서 포트폴리오 재구성해 나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82% 상승해서 3,112.80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0.45% 상승합니다. 그래서 970포인트 도달했습니다. 970.0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좀 약달러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127원 50전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4원 40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전화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자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83만 원에 30%요. 83만 원에 70%, 30% 알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작년 겨울쯤에 좀 하셨나 봐요. 네, 작년 12월 달에. 일단은 뭐 기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시려고 진입하신 거세요? 네, 장기적으로. 일단은 주가 기본적인 모멘텀에서 좀 투자를 하셨다면 조금은 지금 애초에 상장할 때도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좀 펌핑이 돼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중계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짧게 대응을 하시고 빠져나오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거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수할 때 내가 얼마나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걸 좀 계산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 종목이 뭐 30%, 20% 올라가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뭐 몇백 프로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회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차트 뭐 기존에 이제 상승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좀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구간 80만 1천 원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좀 돌아서 반등을 해준다면 80만 원 정도 한번 돌아오고 다시 이제 눌렸다가 이것들을 좀 반복할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서 80만 원 언저리 오면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서 끌어오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1차적인 목표 구간은 80만 원 그리고 90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도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2만 7천 원요. 10%. 22만 7천 원에 10%. 오늘 네. 좀 오랜 기다림 끝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전번 주에 했어요. 지난주에요. 네네. 네. 그래도 지난주에 매수를 하시고 수익권으로 오늘 좀 올라오셔서 참 다행이십니다. 그죠? 네네. 네. 지난주에 사시고 나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짧게 봤을 때는 바닥을 다졌다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번 조금 하락을 맛본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상승한 이유가 구글과의 무인자동차 협력 이야기가 좀 장 초반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사실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인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 해도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하지 21만 원 선을 아예 이탈하거나 네. 121선을 아예 뚫고 내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좀 단기로 했어요. 단기로 하셨으면 네. 오늘 고가 같은 영역에서 매도를 하실 만한 뉴스였어요. 맞아요. 애플 때도 그렇고 오늘도 네. 비슷한 양상이었잖아요. 구글 네. 무인자동차. 네. 앞으로 공시를 통해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와 같은 대형주를 단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네. 이슈에 파시는 게 맞으세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어쩌다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로 보셨으면 확실하게 단기 성향으로 매도하실 때는 매도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네. 이제 오늘 오를 때 제가 못 팔아가지고 예. 그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오늘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갈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안 팔았더니.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한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네네. 그 이슈가 실적도 아니고 네. 특허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고 설이었잖아요. 보도에 의한.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더군다나 단기로 보셨다면 이슈에 네네네. 정리하는 게 맞으시고요. 네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더 갈 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가. 심지어 공시가 나와도 공시를 번복하는 일이 우리 시장에 일어나는 적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올라간 이슈는 뉴스였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께서 내가 단기냐 장기냐를 명확하게 놓으시고 네. 앞으로 보실 때에도 오늘 종가가 23만 3,500원인데 네. 22만 7천 원과의 갭이 그렇게 큰 건 또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손익분기점 아니면 나는 23만 원 이탈하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해보시면 네. 너무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손실이 안 난 게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네네.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뭐 예측은 못 하겠다 그죠? 좀 오를지 안 오를지 그죠?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추세상 봤을 때 121선은 깨지 않고 추세를 유지해 주겠다라는 부분까지는 조금 기술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나는 맞아요. 단기로 봤으니까 단기에 맞게끔 맞아요. 대응해야지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단기적 대응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바이온이고요. 매수가가 1,80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인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 업체인 것 같아요.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바이온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 관련주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일단은 뭐 화장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2대 주주로 바이온이 있는데 일단 미래셀 바이오 뭐 상장 기대감에 상승이 조금 작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상승이 지금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뭐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근처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 상장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뭐 3,000원, 3,000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항상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면 기업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유보율도 같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회사의 기업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시들 물론 재료를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끌어가신다면 그리고 유동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물론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시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지금 비중이 좀 실려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시그네틱스고요. 매수가가 1,275원에 비중 5%입니다. 그래도 약간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허반석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1,275원의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요. 시그네틱스 하면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한 6에서 8%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기업도 참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놓고 보면 차트를 넓게 놓고 보면 720원 언저리에서 바닥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연초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2,000원 가까운 1,940원이 고점으로 좀 찍혀 있습니다. 2월 16일자로.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오늘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적정 주가라는 것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적자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18년도 영업이익 적자, 19년도 적자, 20년도까지 적자가 있고요. 세전 개선 사업, 계속 사업 이익에 있어서도 연속적으로 18, 19, 20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기업의 주가가 조금 더 탄탄하고 우상향하려면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익은 내주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현 구간에서 새로운 바닥을 1,300원에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익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단가가 1,275원 언저리시니까요. 익절가를 조금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300원이 깨지면 나는 현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내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서 뭐 1,200원이든지 1,100원이든지 1,000원 언저리든지 내려왔을 때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기업의 미래 전망을 보고서 담아나가겠다라고 하시든지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을 텐데요. 1차적으로는 1,300원 또는 가장 타이트하게 본다 해도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인 1,24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이걸 길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짧게
더 이익이 좋은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패키징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으로 갈 것인지 전략을 정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연락 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허만석 의원님, 최충성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희망 60분을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